청약제도에 있어서도 신혼청년 노르고령자 특공은 있는데 다 가점제예요. 450은. 네.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450이 되면 직장을 많이 잡고 오랫동안 모았기 때문에 자산은 있어요. 자산에 또 걸려요. 사각지대에 노출되는 거예요. 네. 청약제도를 바꿔야 돼요. 청년들은 생애주기 가설을 따지면 집살 능력이 있는 사람이 10%잖아요. 맞아요. 이걸 비중을 맞춰서 네. 청약제도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 정치권들이 아주 코스프레 잘한 거죠. 국가의 미래 신혼부부 청년들을 위해서 그냥 쏴준 거잖아요. 표 찍어달라고. 지금 사람이 뭐 신혼부부만 있어요? 청년만 아니잖아요. 말이에요. 네, 교수님, 청년과 신혼부부를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아이, 그럼요. 네, 근데 그건 당연하고. 국가의 미래인데. 네. 40, 50대들도 맞아요. 무주택자 있다. 이분들은 맞아요. 왜 우리 얘기는 안 하냐. 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저는 할게요. 진짜 무주택자분들. 맞아요. 연세 있는 자녀 분들. 있고. 예, 자녀 있고 이런 분들은 지금 좀 암담하거든요. 아, 이거에 우리 대한 대답은. 사모분들한테 정말 개인적으로 죄송하고 네. 정부가 만약에 뭐 저의 생각이나 조금 괜찮은 전문가들의 뜻을 잘 받아서 한다라면 네. 그 얘기는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 청약제도에 있어서도 신혼청년 노르고령자 특공은 있는데 다 가점제예요. 450은. 네.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450이 되면 직장을 많이 잡고 오랫동안 모았기 때문에 자산은 있어요. 자산에 또 걸려요. 사각지대에 노출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청약제도를 바꿔야 돼요. 아니 인구의 몇 프로가 비중이 있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청년을 위하는 거 좋아. 네. 좋은데 청년들은 생애주기 가설을 따지면 집살 능력이 있는 사람이 10%잖아요. 그건 맞아요. 이걸 비중을 맞춰서 네. 청약제도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 정치권들이 아주 코스프레 잘한 거죠. 국가의 미래 신혼부부 청년들을 위해서 그냥 쏴준 거잖아요. 표 찍어달라고. 네. 그렇게 시작한 게 지금 신혼부부 특공이 된 거잖아요. 네. 예전에도 있었지만 그게 아까 말씀드린 인구 비율에 맞춰서 됐던 거예요. 일부. 근데 지금은 너무 많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지금 사람이 뭐 신혼부부만 있어요? 청년만 아니잖아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도 속으로는 뭐 우린 잘했는데 450은 사각지대인 거 알잖아요. 정치하는 양반들이 와서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럼 늙어 하시는 분들은 일 잘하시잖아요. 주면. 공정하게 하는 거 잘하죠. 그래서 그거는 제 생각에 제가 무슨 뭐 사회단체 하나 만들어서 네. 아까 말씀드린 진짜 분양가 상한제 제도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청약제도 네. 그리고 전세대출 합리화 네. 세 가지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이런 내용은 또 많이 올라가 있어요. 청약제도 꼭 바꾸자. 그리고 실제로 제가 올 봄까지만 해도 3월, 2월에 이 내용이 좀 검토가 됐었어요. 네. 정부 뭐 회의나 이런 데서 좀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전문가가 저 말고도 꽤 계시잖아요. 네. 다 그 얘기했어요. 전문가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을 정부가 받아들이냐의 문제인데 점점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어디에 창구가 없잖아요. 창구가. 맞아요. 그나마 전문가들이 좀 알고 있습니다. 상호분들 힘드신 거 알기 때문에 요번에 비아파트 활성화 역세권 사업에서 할 때 분양 대상에서 네. 사실 조금 작지만 18평, 20평이면 방 하나 더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조그맣게. 그러면 네. 애기 있는 방 요런 450분들이 많잖아요. 애기 하나. 네. 이분들이 좀 소화가 돼요. 그러면 그거를 분양할 때는 450을 위한 걸 좀 단지를 따로 만든다든지 이런 거를 정부가 했으면 좋겠어요. 네. 할 수 있어요. 의지만 있으면. 글쎄 말이에요. 네. 그래서 4050 모임을 하나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 들어서 스피커를 내야 돼요. 소리 네. 내고. 네. 사실상 또 비아파트를 활성화하겠다라고 하지만 서울 내에서 원하는 공급은 어떻게 보면 아파트잖아요. 그런데 지금 약간 이것도 약간은 엇박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하는 건 아파트인데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 이거를 이제 전월세 땜빵식으로 쓰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아마 뭐 여기서 처음 말씀드리는데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네. 뭐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라고 네. 새로 사람이 오셨는데 그분이 참 괜찮으신 것 같아요. 일 열심히 하시는데 네. 전세 안심 신탁 사업이라고 이거랑 결부시켜서 갈 것 같아요. 얘기 이거. 나왔어요. 네네. 예. 그러면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비아파트 아니라 저는 일반 주택이라고 부를게요. 아파트 주택, 일반 주택 저는 이렇게 나누니까. 일반 주택을 짓는데 양지동 가면 아시지만 요새 새로 진 거는 1층 필로티에다가 주차장 다 있고 5층으로 높여서 총 6층에 엘리베이터 딱딱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세 개 동이 같이 하면 가운데 커뮤니티? 재활용장 약간? 이런 것도 만들고 네. 괜찮아요. 아파트 보험 가요. 전혀 문제 없어요. 관리비도 네. 적잖아요. 네. 거기에 또 맞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만 쳐다본다고 그러는데 그 아파트까지 쳐다보지 못하지만 그거에 버금가는 대체로. 수준의 쾌적한 공간이 있다면
신혼부부 간다니까요. 별 차이 안 느끼고. 왜? 주차 잘 되고. 아파트보다 낫죠. 아파트 주차를 못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주인들만 좋죠. 세입자들은 힘들죠. 네네. 정부가 그렇게 전향적으로 건축의 어떤 개념도 가지고서 비아파트를 활성화하면 네.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앵커님 말씀대로 이쪽으로 가는 거는 조금 수요와 좀 단절 현상이 있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그냥 여기서 그냥 뭐 대충 짓는 거로 가면 그 현상은 100% 벌어지고, 네, 그런데 조금 더 신경 써서 네. 커뮤니티를 최대한 넣을 수 있는 지으면, 블락식으로 네. 그리고 용적률 더 주고 이러면은 좀 가겠죠. 단지형 막 그런 그렇죠, 스타일로. 그렇죠. 네. 네네. 그게 이제 정부가 할 일인데 지금 뭐 하는 거 보니까 뭐 진도가 안 많이. 네. 저는 1년 전에 얘기했는데 인제서 하신다 그러니까 뭐 준비하실 수도 있겠으니까 네네. 한번 기대해 보죠. 뭐 네. 네. 잘하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이 전세 네. 안심 신탁이라는 게 결국은 에스크로 제도잖아요. 네, 그동안 뭐 전세 사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정부가 안전하게 보증금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내주겠다. 그 대신 임대인한테는 월 4.35%. 예, 뭐 이자를 주겠다. 임대 수익.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왜 내 집을 내가 전세를 놨는데 왜 정부한테 돈을 맡기냐. 또 이런 댓글을 또 그건 나라는 쓰셨더라고요. 사람이고 네. 유인책이 있으면 하지 말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네. 근데 이제 전세 사기 문제로 인해서 이게 나온 건데 네. 원래는 전세 에스크로, 그러니까 완전 에스크로랑 틀려요. 전세 에스크로는 한 기관이 전세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보증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아예 신탁이 보증을 하는데 임대 수익을 준다는 거예요. 네. 이걸로 유인이라 그러는데 그게 4.35%거든요. 4.35%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동네는 6%가 나와요, 월세가. 그러면 이건 계산이 안 맞죠. 그렇죠. 근데 어느 동네는 4%가 나와요. 네. 그러면 좀 신경 쓸 만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허가가 쓸 수 있는 건 이거죠. 전세 대출을 들어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우선권으로, 그러니까 전세 안심신탁을 맡기는 것만 전세 대출을 해준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네. 약간의, 그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거는 또 고려할 게 많아요. 그래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네. 뭐 우리 빅톡TV 가족들이니까 제가 자문 의뢰를 받았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 네. 받아가지고, 저번 달인가요? 저번 달에 허구 관계자분들하고 그 서류를 놓고 네. 문제점, 또 고쳐야 될 점 이런 걸 제가 자문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당장은 일반 분들한테는 바로 공격적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건설 임대 사업자 있잖아요. 네네. 아까 아파트 비활성화로도 예, 연결돼요. 그럼 그분들이 전세 사기 놀까봐 요새 또 임대 보증 비율 작아지고 보증 한도 작아지니까 네. 건축비가 회수가 안 되니까 힘들어하잖아요. 금융도 잘 안 되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건설 임대 사업자 그러면 정부가 저리로 공사 대금을 빌려주는 거예요. 네. 그 대신에 이 전세 보증금은 이쪽에 해라. 전세 대출을. 그러면 건설입자 입장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큰 부담을 안 드리고 건설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점. 그리고 세입자도 딱딱딱 맞춰지잖아요. 네. 전세 대출이 연결되니까. 네네. 그러면 전세 대출 사기는 이미 사전에 방지가 됐는데 이 건설 사업자는 어떤 입장이에요?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요만큼 버는 거는 보장이 되잖아요. 네. 건설비를 받으니까 시공비를. 네. 이런 구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부영 같은 데 있잖아요. 네. 부영 같은 데는 자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임대주택을 많이 줘요. 네. 근데 부영은 사실 뭐 임대보증금 전세 사기는 없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탄탄한 회사들. 하고 그거를 전세 안심 신탁 사업의 어떤 샘플 네. 좀 MOU를 맺어서 그 대신에 뭐 공공택지를 분양할 때 우선권을 좀 준다. 이게 충분히 세이브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내가 볼 때 건설 임대 사업자부터 좀 정착화 시켜 나가면서 그 현장들이 많아지다 보면 개인한테까지 가지 않아도 될 수도 있는데 개인들도 그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왜? 나이가 드셨어. 네. 전세 보증금을 받았어. 월세 관리는 너무 피곤해. 네. 근데 다 알아서 해준대. 거기다가 그래서 추가적으로 4.35%는 작지 않냐 그랬더니 그 대신에 서비스를 한다 이거야. 유지관리 서비스. 네. 그 프로그램을 낸다면 그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 자기들이 총을 해보니까 전체 수익률에 뭐 포시를 하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거는 유인책이 되겠다. 요 정도까지 제가 좀 말씀 나누고 왔는데 차근차근 잘 준비하고 있어서 일반 분들한테까지 뭐 강제할 상황은 지금 전혀 아니고
건설임대사업자도 강제상이 아니에요. 네. 근데 커뮤니케이트 되잖아요, 비즈니스가. 그러니까 그쪽부터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리를 잡으면, 자, 사람들이 느낄 때 뭘 느낄까요? 우리 세입자분들, 임차인분들이, 전세 안심신탁 사업, 전세 안심신탁 되는 아파트예요? 네. 아니면 집이에요? 하면서 네. 이런 수요가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죠? 좀 더 안정적이라는 완전히 생각이 들죠. 좀이 아니라 완벽하게 네. 안정적이죠. 네. 전혀 문제가 없고 전세계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운영을 해서 4.35%를 그건 준다는 저도 계획일까요? 시뮬레이션 돌려봤는데요. 네. 그 수익은 나옵니다. 그래요. 좋은 입지마다 네. 그 수익률이 있거든요. 평균 사례. 그럼 제가 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한 네. 6% 정도 수익을 내서 세금 빼고 이래가지고 그 신탁 사업 부서에서 운영하는 운영비 네. 뭐 여러 가지 샘플 사례를 한 걸 보니까 이 정도면 가능성이 있겠다. 전제 네. 입지가 좋은데 그럼 100% 될 것 같아요. 네. 될 돌아가는데 입지가 안 좋은 데는 수익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는 조금 고려 대상 뭐 이렇게 순수 스텝 바이로 갈 것 같아요. 보니까. 네네. 대통령 그 토론회에서 이런 말도 나왔거든요. 네. 그 보유세가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한 3배 이상 올려야 된다. 보유세 인상 또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함부로 표현할 게 아닌데 제가 볼 때. 그렇죠. 왜냐하면 세금이라는 게 네. 예측 가능하고 응능 부담의 원칙, 부담할 수 있어야 되고 공평과세 원칙 다 지켜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해외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가 보유세가 낮은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양도세가 높아요. 그래서 GDP 대비 총 부동산 세금은 OECD에서 상위권이에요. 거의 세 번째 세 정도? 번째는 너무 높고 너무 네. 높게 보신 거고 제가 네. 알기로는 저는 8번째인 걸 알고 있어요. 기사에서. 34개국 중에. 네. 그러니까 그러면 양도세를 그럼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같이 가야 국민들이 이해가 네. 되잖아요. 그럼 옛날 양도세에 대한 개념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아실 게 전 세계와 다른 점이 대한민국은 전세가 있어요. 그러면 투자자나 외국은 월세를 받잖아요. 수익률이란 개념인데 우리는 수익률이란 건 뭐예요? 내가 투자한 돈에 대한 수익률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세 대출 끼고 사니까 투자한 돈이 적어요. 근데 차익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담보로 세금을 양도세를 세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엉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전세대출 레버리지에 대한 어떤 다른 방식이나 뭐 전세 사기 방식 통합적으로 뭔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그냥 이런 내부적인 어떤 알고리즘의 요인들을 제거하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많이 남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도 차익이. 그러니까 그것도 뭐 정부 입장에서 일리는 있지만 그러면 세금을 보세요.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세금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서민들 취득세라도 깎아줘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방은 좀 낮지만 네. 6억 1%로 알고 계시잖아요. 취득세가. 네. 6억에 1%면 600이잖아요. 근데 뭐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하면 또 1.7% 잡아야 네, 돼요. 쭉 채권이 올라간단 많다 말이에요. 하면. 네. 그런데 7억이 되면 1%가 아니고 네. 1.2%고요. 8억이 되면 1.5% 점점 올라가요. 올라가죠. 3%까지 가요. 3%.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 요새 신혼부들이 집 사다가 1%인 줄 알고 있다가 그러니까 취득세가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몇 천만 원씩 내야 되냐고요. 글쎄 그냥 말이에요. 그냥 뭐 한 10억도 안 된 집 사도 막 2, 3천, 2천만 원만 이렇게 내요. 아, 놀래는 거죠. 얼마 전에 2억 5천짜리 네네. 그 생애 최초로 이제 집을 사셨는데 네네. 조그만 거. 근데 기존에는 한 1%한 1%, 1.3% 맞아요, 이 정도 맞아요. 됐는데 그래서 한 뭐 400 안쪽이라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이제는 1.7% 계산해야 왜? 되더라고요. 왜? 이제 또 또 국민주택 채권이랑 이런 것들이 요즘에 채권이 많이 붙었어요? 올라가서 예. 그래서 거의 500만 원을 내시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놀래죠. 예상했던 것보다 100만 원이 더 올라가니까 그쵸. 갑자기 막 서민들은 당황해가지고 힘들죠. 예, 직장인이신데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런 그거예요. 상황이에요. 보유세를 그렇게 만지면 네. 취득세라도 깎아줘야죠. 그러니까요. 서민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양도소득세도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면 결론 나왔죠. 네. 보유세를 올려가지고 더 걷어들인 세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평균적으로. 그러면 양도세하고 취득세를 그 평균에서 빼서 그 부분만 해서 빼줘야죠. 당연하죠. 세금이 늘잖아요. 네. 그럼 보유세를 핑계로 가지고 세금을 늘리는 행위밖에 안 되잖아요.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럼 선진국 어떻게 하냐. 다 보유세가 이렇게 높으면 양도세, 거래세가 되게 낮아요. 그럼 맞아요. 그것도 같이 얘기하죠. 네. 그걸 갖다 마치 하나만 얘기해. 생생내지 구윤철 그 네. 총리인가 경제 그분이 부총리. 나오셔가지고 취득세도 조금 이게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세제의 기본이 안 됐잖아요. 정확하게 그거를 좀 그럼요. 예, 왜 올려야 되는지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체 보유세와 세금만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만큼 법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딴 나라보다 보유세가 작으니 조금 올리겠으니 우리 부자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 네. 그 대신에 거래세와 양도세를 좀 낮춰서 거래 활성화하고 취득세 서민들한테는 좀 깎아줘서 전체 세수는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국가 정책에 좀 협조해 주면 고맙습니다. 이러면 화들이 들날거려? 납득을 조금 할 수 있죠. 네, 예. 그래 말 되네. 네. 근데 이거는 무슨 생생되듯이 취득세를 조금 깎아, 이거 완전히 뭐 세금 스크루지가 되는 거잖아요.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부동산 정책은 다수결로 결정하지 않겠다. 그것도 사실 네. 살짝 위험한 발상이죠. 그러니까 토론회를 하면 국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걸 반영을 하고 어떤 예, 이런 얘기가 좀 포함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다수결로 결정하지 않겠다. 근데 그 이건 앞에 무슨 말을 말일까요? 빼먹으시면 네. 더 이제 대통령이 싫어한 것처럼 보이는데 네.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면 다수결을 따르지 않겠다예요. 합리적인 것이 네, 아니라면 그게 조건이 하나 붙었어요. 네, 네. 그거는 그래도 그 표현을 굳이 할 필요 없었겠죠? 네. 합리적인 거라면 받아들이고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정부가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합리적인 것이라는 기준은 또 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합리적이라는 건 누구 똑같은 기준에서? 얘기예요. 네. 국민들이 생각할 때도 합리적이고 네. 정부 관계자들이 생각할 때도 합리적인 거라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그게 모순이 있는 거예요. 말이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오잖아요. 뭐 다 아시지만 말씀은 잘 하시는데 네. 뭐 저는 이제 겸임교수로 한 뭐 20년을 했지만 저도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하거든요. 근데 대통령이라는 무게는 네. 본인이 얘기하시는 것보다 부처 장관들 담당자들이 얘기하고 그거를 쫙 보시고 거기서 더 좋은 하나의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주는 게 더 낫다고 봐요, 저는. 네. 옛날 그 말 있잖아요. 덕장이 지장을 다스린다고. 뭐 거기까지 덕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있어야지. 많이 아는 것보다 덕이 있어야지.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사람들의 감정과 네. 사회의 어떤 흐름과 이런 기운을 다 통합할 줄 알아야 진짜 최고의 왕이 되는 거잖아요. 교수님 말씀에 제가 너무 네. 공감을 하는 게 지금 대통령이나 그 위에 관리들, 높으신 분들의 말 한마디에 그럼요. 그 손짓 하나, 눈빛 하나에 지금 국민들의 그럼요. 이게 지금 그 모든 그 목숨이 달려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지금 전월세 문제도 너무 심각해서 월세도 오르고 전세도 오르고 매물도 없고 막 이런 시장에서 세금 얘기만 계속 듣고 있으면 지금 다들 피곤한 상황이에요. 제가 들은 사실은. 얘기인데요.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명예훼손 걸릴지 모르겠는데 어느 전문가들이 이제 제일 높은 분 있잖아요. 대통령 다음 그 양반한테 가서 좀 이제 부동산 간담회 네. 이런 거 할 때 어느 분이 땡땡님 지금 전월세가 많이 심각합니다. 좀 신경 써야 됩니다. 라고 간곡히 말씀을 드렸대요. 네. 근데 그때는 거의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말로 하면 쌩 이런 식이었대요. 그래서 너무 놀랬대요. 쌩 깠다 이 말씀이에요? 그 얘기를 제 입을 할 수는 없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지는 않고 뭐 했든지 말든지 그분이 놀래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랬는데 최근에 그게 몇 달 전 얘기예요. 네. 몇 달 전에 우리 전문가들은 그런 일이 벌어질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또 다른 경로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분명히 전월세 나고 난리 날 테니까 공급 대책 빨리 마련해 놓고 양도세 중과 유예 종류로 이런 매물 잠김 뭐 이런 거 벌어질 수 있으니까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여러분 좀 뭐 유감스럽지만 이해해 주시고 국가를 믿고 저희가 빨리빨리 공급 정책을 준비해서 새로운 집을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빨리 없앨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또 저 다른 경로로 얘기했어요. 네. 발표하라고. 네. 국민들 입장을 생각한다라면 그것도 쌩 가고 이것도 쌩 하더니 그러더니 터지고 나니까 네. 뒤늦게라고 그럴게요. 그냥 뒤늦게. 그것은 네. 뒤늦게 나와가지고 전월세 유감이다 이제서야 아니 다 반 죽여놓고 유감이다 그러면 그거 어떡합니까? 아니 공무원들이 이게 문제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그분을 지칭한 건 아닙니다. 이것도 명예훼손 걸리니까. 그분을 지칭한 건 아니고 공무원들이 너무 열심히 일해서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네. 그 부동산 토론회를 아, 예. 비롯해서 토론회부터. 지금 앞으로 뭐 4050에 네. 주택 마련은 또 뭐 사각지대이긴 하지만 그렇죠. 앞으로 어떤 좀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 또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네, 네. 뭐 어떤 세대든 간에 좀 국민들이 편안하게 맞아요. 예, 좀 편안한 주거 안정 이거를 지금 다들 바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 시장이 빨리 오기를 네. 좀 간절히 바라보면서 예, 저도 하여튼 바랍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